대표 김치입니다. 12여일,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앞에 영상을 띄운 지. 어, 먼저 화면을 먼저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한 며칠 전에 영상을, 또 띄우려고 했었는데, 한 5일을 완전히 제가 코로나는 아니고요. 그냥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보시면 조금 이렇게 헬스케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많게 돼서, 뭐 약간의 코감기 정도만 좀 있긴 한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며칠 누워 있으면서, 제 업이 집 짓는 일이고, 저희 교육건축을 또 알려야지만이, 돈도 벌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건축을 지난 한 8년 동안 이렇게 이뤄놓은 성과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잘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그 며칠 이렇게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으면서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불현듯 얼마 전에 정치인이죠. 국회의원이 그 수해 복구 피해 복구하러 갔다가 하는 말이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 얼토당토하는 정말 막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분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몸도 아프고 이게 다시 이렇게 막 이제 치받아 오르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주택 시장, 그러니까 주택, 건축, 역시 그 많은 이 수십 년 동안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주는 집을 짓기 위해서 수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집을 짓는데, 사업자는 자재를 어떻게 빼먹을 것인가, 인건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과정들이 수십 년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 주택시장의 불신이 야기된 거겠죠. 예. 결코 하루아침에 우리 정치인의 한 사람, 특히 정치인들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수십 년 넘는 그런 안 좋은 악습이라든지 안 좋은 관행이라든지 남을 속여서라도 정치인이 돼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수십 년 쌓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 경우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먼저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토가 이미 주택시장은 이미 팽배해져 있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런 며칠 동안에 또 제가 고민을 통해서 교육건축을 당장 저희가 무슨 홍보 자금이 많아가지고 당장 세상에 확 알리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진실되게 진솔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교육건축을 정말 오늘 1cm, 내일은 2cm, 그 다음에 몇 달 후에는 그러면 1m가 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을 지은 사람이니까 이 길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부터 영상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거 이슈 중심으로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저는 건축은 신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건축은 신뢰입니다. 신뢰를 회복해야지만이 되고요. 정말 신뢰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을 시행해야지만이 이런 서로 간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신뢰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이렇게 모토들을 직접 실행할 수 또 실행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매번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매 순간순간 과정이고요. 제도를, 법을 잘 지켜야 되고, 공법을 잘 지켜야 되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그 과정 순간순간 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통해야 되고, 예, 그 소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즉, 건축은 동시에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 어떤, 공정,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 뭐, 제조업도 있을 거고요. 이런 조그만 경공업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수공업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중요한 건 이 주택 건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건축주가 땅을 산 이후부터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고 땅을 산 이후부터 건축은 시작이 됩니다. 측량을 해야 되겠고요. 측량하면은 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그 말뚝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 게 다 관리죠. 그 다음에 그 측량선에 따라서 집을 짓는 건 법적 규정이죠. 그 규정을 잘 지켜가면서 각각의 시공자들이 시공을 잘하게 하는 것은 바로 관리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건축은 관리이다. 건축은 과정이다. 건축은 신뢰이다. 곧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잘 지켜가면서 보완해가면서 완성해가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직접 현장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다 그러면 사진 찍으러 가기 위해서 국민이 정말 많이 세상을 떠나셨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 속에서도 그런 엉뚱한 사진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엉뚱한 결과 중심적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건축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택 건축은 저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들은 또 하나하나 차차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앞으로 저희 현장들 지금 8년 이렇게 9년 동안 했던 현장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과정 중심적으로 건축은 과정이다. 건축은 신뢰이다. 건축은 또 관리이다라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아마 이 영상이 디테일한 면에서 각각의 건축주님들이, 예비 건축주님들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30여 현장이 되는데, 잘 된 현장도 있고, 좀 잘 안 된 현장도 있고, 그렇고 그런 현장도 있지만, 이런 사례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면, 예비 건축주님이 맞는 영상들을 찾아서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택 건축은 신뢰입니다. 주택 건축은 과정입니다. 주택 건축은 관리입니다. 이것들을 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첫 화면을 띄우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의 집의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린 땅을 사고 측량할 때부터 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은 단위가 이제 모든 단위가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설계도부터 집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집은 측량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땅을 사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데 그거는 건축주님이 부동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땅을 사고 난 이후부터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은 각 현장마다 다 다릅니다. 조건이요. 예, 주변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 경우는 약간 도시 밀집 지역에서 산 경우인데, 제가 하나하나 그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그때 제가 멘트를 넣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밀양 삼문동 현장입니다. 자, 밀양 삼문동 현장을 답사를 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전에 이제 답사를 이제 몇 번 갔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이게 하나로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 상황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현장 상황이 이렇게 해야지 뭐가 좀 표시가 좀 잘 될 것 같네요. 현장 상황이 이렇게 현장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검토하고 고려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요한 요소만 사진을 보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측량 지점이 찍혔습니다. 자, 밀집 지역이라 했으니까 그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측량 요 라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 한 측량 지점과 집이 1m가 떨어져 있고 어떤 60cm, 70c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골조를 우리는데 바깥에서 작업하지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면 작업을 하려면 이 공간들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작업 공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이 작업이 난해하겠다, 힘들겠다. 그러니까 땅을 구입하실 때 이런 밀집 지역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 규정상 이웃 건물이라든지 이웃 경계에 1m를 떨어뜨리라, 1.5m를 떨어뜨리라, 그러니까 일조법 같은 거죠. 햇빛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예요. 각도에 따라서 뭐 그 다 다르지만 그 처마에서 경계까지 얼마큼 떨어져야 되는 게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가면서 또 도면을 그려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60c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면 이웃 도로나 여긴 이 까만 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인데 이럴 때는 이제 공사하기가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측량 지점이 이렇게 찍혔다라는 거. 그 측량 지점이 찍혔으면 집이 이렇게 들어설 텐데 그러면 이 비계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다 설치가 안 되죠. 벽에 딱 붙여가지고 비계를 설치하면 작업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벽하고 비계하고 딱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어디든 거리가 있어야지 뭘 설치도 하든지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이웃한 이런 길과 이 옆에가 이제 학교인데 쭉 가면 이제 학교하고 이제 경계면이 다 있어요. 경계면이 이제 다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지금 요소 때문에 작업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건축주에게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웃한 학교에 가서 이제 저희들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허가를 약간 부지를 저희가 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득해야 되겠죠.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안내를 드리고 저희가 여기 행정시장님하고 이제 뭐 뵀고 실제로 그 학교 옆에 이렇게 폐가가 철거가 되어 있고 철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철거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들어갔었습니다. 철거가 되어 있고 또 불안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빨리 신축 건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환경적으로 좀 지저분하고 안 좋은 요소들을 없애고 또 깨끗한 건물이 들어오면 안전상에서도 학교가 좋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다행히 적극적으로 이 부지를 활용하셔가지고 다만 안전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죠. 안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서 학생들의 접근을 막고 또 주의를 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쪽으로 좀 이렇게 좀 위험한 이제 작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거나 바람 불면 날려가지 않도록 그런 장치들을 미리 마련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도 근데 그게 이런 요소들을 다 생각하고 부지를 또 사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용이라는 거죠. 그런 요소도 생각하시면서 다 그 부지를 사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측량 지점과 옹벽이 면에 있습니다. 더불어 이웃 건물도 바로 붙어 있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바로 떠오르는 것이 안전비계 설치 시 공간이 나오지 않아 시공할 수 없겠다는 생각. 이웃과 민원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이제 건축주님에게 이제 말씀만 드리고 제 이제 표정은 될 수 있으면 이게 예, 좀 감췄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가 이웃하고 벽에 있는데 이 철거하면서 민원이 이웃에서 좀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주님하고 좀 마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은 신축을 하는 거니까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민원을 수용을 해서 예, 들어드릴 건 들어드리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봐볼게요. 뭐 도면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측량면에서 바짝 붙어 있는 지금 예, 건물을 볼 수 있고요. 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보면 옹벽이 세워 있고, 높낮이가 차이가 나죠. 막상 서보니까 한 1m 7, 80 정도가 이 높이가 납니다. 근데 시 우수관이랑 오수가 여기서 이제 흘러내려가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충분히, 건축주님들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살 때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우오수가 내가 딴 상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오수를 연결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우오수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려가서 연결하면 이거는 우오수가 노출되니까 되게 보기 싫을 거고요. 또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기 이제 발이 보이죠? 신발이 보이는데 이 안쪽을 커팅을 해서 이 안쪽을 우호수를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요소 역시 그러니까 자, 일단 비용은 당연히 그냥 바로 땅 파가지고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옹벽을 깨고 나중에 그 옹벽 주변에 또 원래대로 원상복구 해야 되고 더 깔끔하게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비용은 더 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비용 얘기보다는 이렇게 시공하고 관리하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하죠. 예. 지금 제대로 우수와 오수에 연결해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마감도 지금 현재 저희가 작업 전에 이 상황이 보면 되게 지저분하죠. 이런 것들을 함께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래서 건축은 관리다. 그리고 건축은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건축주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어떻게 처리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고 비용면에서 아끼거나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은 건축주님들이 이거 하나하나 해결하기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교육건축이 저희들이 이런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하나죠. 뭐 좋은 집 짓기 위한 겁니다. 뭐 숨어있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거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의 실력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고, 그 실력이 있다고 판정됐을 때는 충분히 건축주님께서도 그 비용이 아깝지 않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건축은 이런 시스템 속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또 사진 넘어가 볼게요. 뭐 읽는 건 제가 하나씩 읽을게요. 왜냐면 현장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제가 지금은 좀 지나가지 놓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자, 여기에 오수 매널과 하수 매널이 옹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제가 한 거. 아무래도 연결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옹벽 일부가 경계가 바뀌어서 훼손에 대한 복원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계 바뀌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저희 경계인데 여기는 저희 경계 밖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도입니다. 공도.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뚫고 나가라는 얘기. 밑에서 뚫고 나가서 보이지 않게 연결하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허가를 내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 건축주님들이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저희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겠지만 땅을 살 때는 저희들하고 계약 전이지 않습니까? 땅을 사고 뭐 시공사 알아보고 설계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저희들을 이제 찾아오시는 거니까 우수와 오수는 대부분 내 경계선 밖에 있습니다.
예. 뭐 대부분은 다 하죠, 다. 왜냐면 어차피 그 우수와 오수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이 도로가 공도인지 이 도로가 공도인지 사도인지 반드시 건축주님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품을 팔더라도 담당자, 관공서의 담당자를 찾아가거나 설계사무소 찾아가서 문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은 저기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만, 저게 매매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을 하시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이걸 다 어떻게 알고 확인합니까? 그래서 건축주님은 토지이용계획서 이런 데 이거 가서 뽑아보시고, 이게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도면 여러분들 도로라고 표시 안 돼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공도라고 되어 있어야지만, 공도라고 해야지만이, 이렇게 여기 보면 교통에서 이게 도로 이제 요런 거 똑같은 건 아니지만 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공도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됐는데 어쨌든 이 공도인지 사도인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사고 나서 이게 사도면 이거 오수 연결 못하면 집은 건축 허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꼭 명심하시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이미 이제 그 건물이 철거가 되어 있었는데, 철거된 이후에 이 폐기물이 되게 처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철거된 이후에도 사실 엉성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부분 철거들을 다시 하고 이 도로 옆에 이제 폐기물 업체에 연결을 해서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제가 앞으로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할 겁니다. 현장만 좀 달라지고 핵심적인 요소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땅을 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놔야 됩니다. 근데 여건이 안 갖춰져 있으면 안 갇혀 있을수록 이 일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물론 저희들이 투입이 돼서 해결해 드리지만 그만큼 단계가 많아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이 추가돼서 건축주님의 건축 예산이 몇십 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집을 짓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안 그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시 이게 이 지면에서 평탄 작업을 해서 집을 바로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됐어요. 땅을 어느 정도 파내야지만이 집이 들어설 수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 원래 현장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건축주께서 교육건축과 연락이 닿기 전 건물을 철거했다고 합니다. 허나 철거 업무가 제대로 마무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철거업체에서도 한번 들어왔었어요. 근데 철거업체의 고충이 굉장히 심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자, 아마 건축주께서 철거부터 고생을 꽤 많이 하셨을 것이란 추측을 합니다. 사실은 추측이긴 하지만 확실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저희들 너무 잘 아니까. 일단 교육건축이 일을 맡았으니 나머지 일을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진은 철거를 제대로 끝내지 않은 폐골재를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폐골재를 처리하면서 현장 바닥 상황을 확인하고 배수 관계를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 등을 논의해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폐골재를 처리하면, 자, 땅에다가 이제 집을 무너뜨렸으니까 땅 위에 이제 폐골재들이 쫙 있겠죠. 그러면 이제 땅을 딱 파고 긁어내면 현장 상황, 바닥 상황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는 바닥이 콘크리트하고 철근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수와 오수를 빼내야 되는데, 그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그러면 또 상당히 애를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 지금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하면서 경계를 확인하고, 높이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관리입니다.
자, 저기 폐기물 처리해 하고 그 포크레인 기사하고 폐기물 업자하고 집어넣어가지고 해.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가서 볼게. 아닙니다. 많은 건축주님들이 일을 맡기시면요, 이 정도만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 내가 폐기물 처리한다니까 뭐 포크레인이 들어와야 되지. 뭐 그다음에 그걸 실어 날려면 뭐 차량이 좀 있어야 되지.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 저거를 폐기물 어디까지 드러내야 되는지요. 잘 이분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저거를 나는 이 사람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루 만에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하루 만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난해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퇴근할 때 잠깐 그 전날 며칠 전에 미팅을 해서 야, 이런 상황인데 이거 며칠 걸리겠니? 이런 논의들은 다 누가 할까요? 건축주님이 할까요? 건축주님이 모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과 며칠이 걸리겠다는 걸 예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 물건들을 폐기물 해서 신고해가지고 어떻게 꺼내놓고 이 차량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 얘기가 끝난 거죠. 더불어 작업할 때 경계 말뚱이나 이런 것들을 이 포크레인 기사가 다 확인할까요? 못하는 거죠. 안 해야지 정상인 거죠. 그건 관리자가 하는 겁니다. 레벨을 찍고 어디까지 파고 얼마까지 드러내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변수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조치하는 거. 그거를 오늘 못하면 이 사람들 몇 사람 불러가지고 벌써 100만원 100몇십만원 깨지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일을 분량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게끔 또 관리자가 확인해주고 또 지시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은 관리입니다. 더 제가 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설계만 나오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설계대로 집을 짓게끔 여건을 마련해야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읽는 거 계속 읽겠습니다. 앞 사진들에서 이웃과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해 골재를 처리하고 경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레벨을 매 순간 확인하고 지점을 찍으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이 설비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날은 관리자 안전요원 한 사람, 관리자 한 사람, 관리자 두 사람, 포크레인 기사, 그 다음에 아까 폐기물 하는 분, 또 저까지, 예, 지금 총괄해야 되니까 들어오고, 또 설비까지 그날은 불렀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건물에 이제 철거를 했는데 너무 불안하고, 또 이 철거를 할 때 배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전기도 있지만 수도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설비가 바로바로 조치하고 또 그 상태를 확인을 해서 어디까지 뭐 저희들이 이제 하지를 깨고 분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는 인건비가 좀 비쌉니다. 설비를 불러서 여기를 이렇게 그 순간순간 조치하고 관리하라고 딱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벌써 비용이 포크레인하고 폐기물 업체하고 실어놔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른 인건비가 많이 들죠. 근데 이게 없으면, 이 관리자가 없으면 오늘 일이 아예 진행이 안 됩니다. 이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 영상을 예비건축 이와 유사한 곳이 있다 그러면 저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구나. 그리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요,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사실은 신뢰는 주택을 지으면서 매 순간순간 깨질 위기에 봉착합니다. 아까도 보시면 건축주께서는 포크레인하고 뭐 장비하고 몇 개 뭐 이거만 들고 같은데 저희는 이거 더 들어갑니다라고 하니까 혹시 속는 거 아니야? 네. 제가 항상 이럴 때는 전자대리점을 얘기합니다. 전자대리점 가면 모릅니다. 다시는 저게 500만원짜리 하는지 300만원짜리 하는지 모르지만 1000만원 붙여놓으면 1000만원짜리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면 뭐 모든 의심이 사라지지만
아니, 그렇게 의심도 안 하죠. 그때 거기서는, 어떤 제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또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다른 대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 이 가격이 맞네? 하고 사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게 1,000만원짜리가 아닌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대리점은 그렇게 표시해 놓고, 그렇게 명시해 놓고 하니까, 그런 거를 아예 없애버린 거지만, 건축은 매번 새로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야? 정말 믿을만 한 거야? 하나는, 그리고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깨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진들을 올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을 신뢰해 주십시오. 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설비를 배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선을 깨고, 이 선을 깨는 선도 위에 두면 이 길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어디까지만 이제 이게 벽이 이제 지금 깨다 보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장에 붙어 있으면서 어디까지 커팅을 해야지만이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팅이 매우 잘 돼서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네. 그 나중에 뒤에 이제 벌써 이제 저희 이 사진만 해도 뭐 수십 개이기 때문에, 현장 사진이요.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이웃 담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콘크리트 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과 함께 경계 확인을 해가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현장이지만 건축주께서 믿고 맡기셨기에 주의에 주의를 더하고 안전에 안전을 더해 일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물론 이 폐기물은 다 신고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하나. 지금 아까 보시면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여기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경계선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 되고, 이게 지금 옹벽입니다. 우수관 떨어지는 옹벽인데, 이거를 하려 그러면 여기 집을 서는 이게 다 커팅을 하고 여기가 골을 만들어야 되만이 집에서 나오는 우수와 오수를 요 라인을 파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커팅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집은 관리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그거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저희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이 이거를 갑자기 사람 써서 커팅할 수 있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자, 이거는 우리가 빨리 커팅해가지고 작업을 진행시켜줘야 되니까 빨리빨리 커팅을 하자. 미리 준비해놓고 철근을 다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야지만이 여기에 집이 들어서죠. 그 다음에, 배관이 나와서 이 구배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 골을 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레벨을 낮추는 겁니다. 주번 지형보다는 낮아야지만이 그 배관이 그 안에 숨어서 들어갈 수 있고, 또 동시에 그 배관이 길이가 있기 때문에 구배를 맞춰야 되니까 좀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다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좀 실수하고 하면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거고요.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수한 거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착착착착 진행해서 좋은 집을 짓기 위한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경계를 나누니 철근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를 잘라내지 않으면 집을 올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배수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철근이라서 그러는데 철근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평탄 작업을 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안전망을 다 치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또 오늘은 철거하니까 철거에 맞는 안전망을 다 쳐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포크레인 기사가 일을 끝내고 작업을 이틀에 걸쳐서 했고요. 이제 이게 1차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까다로운 2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장비를 빼고 있습니다. 이후 저희 교육건축 직원들은 도면과 대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와 경계, 그다음에 감리와 함께 경계와 건축법을 검토한 후 2차 지정 작업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러려면 최소 일주일이 지날 것 같습니다. 시공사, 건축주, 감리 설계, 그다음에 건축사 등 사자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럼 2차 작업 시 사진과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을 이렇게 이제 기본에 이제 어느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는 평탄 작업까지 이제 해놓고 저기 위치를 잡아야 되고 그 위치 하나하나 잡는데 아까 이게 너무 경계가 좁으니까 감리하고 설계하고 이 위치를 함께 건축주 함께 잡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여기 맞겠지 하고 말뚝 받고 집 지으면 나중에 감리가 브레이크를 걸면 문제가 생기고 설계가 브레이크를 걸면 문제가 생기고 담당자가 와가지고 컴플레인을 걸면 집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협의를 다 거쳐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아직까지 집을 시작하지도 못했어요. 이제 첫 번째 철거업체들이 이제 잘못해놓기 때문에 철거업체가 불가항적 해놓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저희들이 해결하고 지금 1차 지정 작업까지만 해놓은 겁니다. 2차 또 작업을 또 해야 될 거고 거기엔 또 건축 관계자들과 또 서로 소통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건 하고 요청할 건 요청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밀양 삼문동 현장인데요. 밀양 삼문동 현장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사진이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1개 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거고요. 각 현장, 하동, 북천, 예를 들면 밀양, 청도, 김해, 낙동 하나하나 현장을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실내 건축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를 지금처럼 설명할 겁니다. 그게 지금 30분이 걸리고 40분이 걸리고 아니면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 교육건축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저 현장이 나하고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끝까지 쭉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건축은 실내 건축이라는 모토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저희들의 건축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그런 디테일 속에서도 그런 디테일 속에서 건축주님들이 확인해야 될 것들 또 공부하실 것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생성해내셔서 비용을 아끼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요 교육건축 대표로서 교육건축을 이렇게 알리는데 좀 더 힘써 가면서 실내 건축을 실행하고 있다. 과정의 건축을 실행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죠? 철저하게 건축은 관리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